비가 내리던 초겨울밤이었다. 원주의 오래된 골목은 이미 술집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칠어졌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수혁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과 구겨진 안주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형, 그만하세요. 누군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순간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수혁의 손에는 접이식 철제의자가 들려 있었다. 그 눈빛은 술 기운과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던 순간이었다. 쾅! 철제의자가 팔을 강하게 내리쳤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비명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피해자의 오른팔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병원에서는 6주 진단이 나왔다. 골절이었다. 며칠 뒤 수혁은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서 있었다.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수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형이 무겁습니까? 변호인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문제되는 건 단순 상해가 아닙니다. 폭처법입니다. 수혁은 처음 듣는 단어처럼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웠다. 특히 야간에, 그리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었다. 수혁은 믿을 수 없었다. 5년 이상이라고요?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집행유예도 쉽지 않습니다. 수혁은 분노했다. 칼도 아니고 의자인데요? 그러나 검사는 즉시 반박했다. 위험한 물건은 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수혁은 철제의자를 높이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내려친다. 피해자는 팔로 막는다. 곧바로 쓰러진다. 법정은 조용했다. 1심, 유죄, 항소심, 유죄. 하지만 수혁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거대한 법정 안에서 재판관들이 사건 기록을 넘기고 있었다. 쟁점은 단순했다.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년 이상 처벌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맞는가? 한 재판관이 물었다. 상해치사보다 하한형이 더 무거운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해치사는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도 법정형 하한은 3년 이상이었다. 반면 야간 흉기상해는 사람이 죽지 않아도 5년 이상이었다. 법정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수의견 재판관은 천천히 말했다. 야간 흉기상해는 단순 상해와 다릅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범행 위험성도 훨씬 큽니다. 사회는 흉포화된 폭력범죄를 강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 재판관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일률성입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폭행, 협박, 손괴, 주거침입, 죄질이 전혀 다른 범죄들을 단지 야간성과 위험물, 휴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5년 이상 처벌하는 것은 너무 거칩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합니다. 법은 분노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순간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그 말은 단순한 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형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질문이었다. 국가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사람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형벌은 언제나 행위자의 책임 크기에 맞춰져야 하는가? 결국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야간성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수혁은 결국 긴 수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 사건이 오랫동안 토론 주제가 되었다. 어떤 학생은 말했다. 사회가 폭력범죄를 엄벌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자 다른 학생이 반문했다.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은 상해치사보다 더 무거울 수 있지? 교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칠판에 조용히 적었다. 형법은 언제나 두 개의 공포 사이에서 흔들린다. 국민이 범죄를 두려워하는 공포, 그리고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공포. 학생들은 조용히 판례집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암기해야 할 사건 번호처럼 보였던 2005원 바38. 그러나 그 숫자 안에는 인간의 폭력성과 국가 형벌권,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군가는 형법을 외우지 않게 되었다. 대신 질문하기 시작했다. 과연 정의로운 처벌이란 무엇인가?